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 월스트리트에는 수많은 천재가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이고 신비로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6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조차 이들의 수익률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 금융 전문가가 아닌 수학자였다는 점입니다. 제임스 사이먼스. 그는 냉전 시대 암호 해독가이자 세계적인 기하학자였습니다. 그는 경제학 공식 대신 복잡한 수학 공식과 알고리즘으로 시장의 패턴을 읽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퀀트 투자라고 부르는 데이터 기반 투자의 시대를 연 장본인입니다. 오늘은 숫자로 세상을 바꾼 제임스 사이먼스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비밀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임스 사이먼스는 처음부터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대에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수학의 신동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는 미 국방부 산하의 암호해독 기관인 국방분석연구소에서 일하며 냉전 시대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그를 기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스토니브룩 대학교 수학과 학과장으로 부임하여 학문적 업적에 정점을 찍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된 1000- 사이먼스 이론을 발표하며 기하학 분야에 권위 있는 상인 베블런상을 수상했습니다. 학계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새로운 도전과 막대한 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1978년 그는 안락한 상아탑을 떠나 거친 금융시장에 뛰어드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사이먼스가 세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일반적인 헤지펀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MBA나 주식 전문가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영입한 사람들은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암호 해독가들이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평범한 건물 안에 모인 이 과학자 집단은 시장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반드시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경쟁을 시키면서 알고리즘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퀸트 트레이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기존의 투자 방식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대신 과거 수십 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적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 성능이 낮고 데이터도 부족했지만 사이먼스는 데이터가 곧 미래를 예측하는 열쇠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던 시도는 훗날 전설적인 메달리온 펀드의 기초가 됩니다. 현재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사무실에는 최첨단 컴퓨팅 서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핵심 자산인 메달리온 펀드는 1988년에 출범했습니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IBM의 음성인식 전문가들을 영입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비효율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의 오전 10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특정 기업의 주가가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는 식의 미세한 패턴들을 수천 개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고빈도 매매와 시장 중립형 전략의 조합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만 번의 거래를 반복하며 개별 거래에서는 적은 이익을 얻더라도 확률적 우위를 점해 확실한 수익을 쌓아나갔습니다. 그 결과 메달리온 펀드는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등 모든 재앙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마이너스 수익률 없이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타 헤지펀드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점은 철저한 보안과 폐쇄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알고리즘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직원들은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동시에 강력한 비밀 유지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사무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메달리온 펀드는 1993년 이후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오직 르네상스 직원들과 사이먼스의 개인 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자산 규모는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자사 직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2부의 증식 기계는 르네상스라는 공동체를 더욱 강력하게 결속시켰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제임스 사이먼스는 인생의 후반기를 사회환원에 바쳤습니다. 그는 사이먼스 재단을 설립하여 기초과학 연구와 자폐증 연구에 수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과학을 이용했지만 다시 과학의 발전을 위해 그 결실을 돌려준 셈입니다. 그는 수학은 아름답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2024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는 단순한 억만장자가 아닌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구자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는 투자가 더 이상 운이나 직관의 영역이 아니라 정교한 과학과 수학의 영역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남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 금융의 최전선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제임스 사이먼스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끈 로버트 머서와 피터 브라운은 모두 IBM 왓슨 연구소 출신입니다. 그들이 IBM에서 사용하던 은닉 마르코프 모델이던 마코브, 마덜즈과 통계적 기법들은 르네상스의 주식 매매 시스템에 그대로 이식되어 폭발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이미 1990년대 인간의 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비선형 난-마이너스 리니어 관계를 찾아내는 인공신경망 기술을 초기부터 활용했습니다. 현재 딥러닝이 폭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머신러닝을 통해 시장의 비밀을 해킹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편견 없는 데이터의 힘과 집단 지성의 승리입니다. 사이먼스는 금융의 문외한이었지만 본질을 꿰뚫는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모두가 믿는 상식이 틀렸다면 숫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오늘날 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확실한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가 바로 르네상스 정신의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와 제임스 사이먼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패턴을 읽고 계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